안녕하세요. 북스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관련된 내용은 의외로 이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뭐 도병마사 관련된 내용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간 관련된 내용도 나왔고 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고려의 정치제도가 있는데, 자, 고려는 성종 때 집권체제 확립되어 국가 기반은 이제 안정을 이뤘다. 이때부터 이제 고려 정치제도와 사회구조가 정비되면서 현종을 거쳐서 문종 때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요 선종을 거쳐가지고 문종 때 이렇게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육부제도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시기가 문종 때요. 음, 여기가 완성된 시기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요 관련돼 가지고 한번 기초에 언급됐던 적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언급됐냐면 그때 이제 그 공민왕 있죠. 공민왕 때 이제 그 전에 고려시대 간제가 많이 격화됐잖아요. 요걸 이제 회복했는데 그 회복 시점이 어디냐면 문종 때였어요. 그래서 이 문종 때 기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간제가 회복되었다.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자, 고려 중앙정치제도는 성종 때 장제를 채용했죠. 그래서 삼성 육부제를 이제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건국 초에서 성종 이르기까지는 태봉의 간제를 이제 했어요. 태봉의 간제. 그래서 강평성이니 내복성이니 그 다음에 이제 순군분이 병분이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자 강평성은 이제 최고의 정무기관으로서 그의 장관은 시중은 수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왕건이 한때 여기 시중이 됐었죠. 내복성은 왕명을 받들어 실천한 행정기구였고 자 순군부는 병마의 통수권을 가진 기관인데요. 병부는 단순한 군사 행정기구다. 이게 이제 이해하려면 군대 권한 중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가 군령권이 있고요. 군정권이 있어요. 군령권은 군대를 이제 통수할 수 있는 권한이고 군정이라는 건 행정 사무를 하는 거야. 인사나. 그래서 병력을 모집하거나 보급하거나 뭐 인사와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 이제 군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날 시기면 순군부는 일종의 군령권을 가지고 있고요. 군대를 움직이는 병부는 이제 군정권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태조는 새로 이 내의성을 이제 설치해서 유교적인 고문 역할을 담당했고 문안기구를 이제 갖췄다. 자, 그러나 이제 집권체제 전국의 성종 때는 초기에 태봉관제를 버리고요. 당제를 모방한 삼성체제를 이제 뭐냐 도입했는데 태봉 유지에는 이제 이렇게 버릴 때 완전히 버린 건 아니고 예전에 말했죠. 여기에 있는 이제 간직들은 향직이라고 해서 따로 편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명예직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고려의 정치제도는 당제를 많이 못 땄으나 또한 성제도 이제 받아들이는 한편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를 뭐냐면 그 섞여 있었다. 잠깐만요. 아, 여기 화면 공유가 안 되나요? 지금? 이게 화면 공유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래, 다시 이제 해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녹화. 안녕하세요, 북서울 카페업은. 자, 오늘은 이제 고려의 중앙정치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은근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조선시대보다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정치제도보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왔던 거 보면, 뭐, 도병마사, 복평의사사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나왔냐면, 그, 대간제도, 이런 것들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그 고려의 중앙정치 조직은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고려는 성종 때 집권체제 확립되면서 국가 기반을 안정해 뒀다. 그래서 이제 당의 삼성육부제도를 이제 받아들였다고 했죠. 자, 이때부터 이제 고려 정치 제도와 사회구조 정비되기 시작하면서 헌종을 거쳐서 문종 때에 이거 최종적 완성을 보였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삼성육부제도가 이제 선종 때부터 시작해서 문종 때 완비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문종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잠깐 언급됐어요. 국민왕 개혁 때요. 그래서 국민왕이 이제 예전에 그 고려의 간제가 격화됐었잖아요. 예, 격화된 간제를 다시 복귀시킬 때 그 기준이 됐던 것이 이 문종대야. 이 문종대가 삼성육부제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유의 중앙정치제도는 성종 때 강제를 채용해 삼성육부제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건국초에서 이제 성종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전까지죠. 성종 직후 전까지는 태봉간제를 이제 다습했어요. 태봉이라는 거는 궁예가 세운 나라죠. 그래서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태봉간제를 받아들였는데 자, 그때 이제 뭐 태봉간제 내용을 보면 강평성, 내봉성, 순군부, 병부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강평성은 최고 정무기관으로서 그의 장관이 시중이 수상이 되었고요. 보통 이 시중은 왕건이 한 번 했다고 했죠. 네, 그게 있고 내봉성은 왕명을 받들어서 실제는 행정기구였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조선시대에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승정원하고 비슷한 기능 같아요. 그다음에 순군부하고 그다음에 병부가 있는데요. 순군부는 병마의 통수권, 병부는 단순한 군사 행정기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군대에 대한 권한 중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 통수권, 그다음에 또 군정권, 네, 이렇게 이제 했군요. 네, 군령권이라고 또 하죠. 그래서 군정권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행정, 인사, 보급 이런 거야. 네,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거고 이 통수권 같은 경우에 군령권은 군대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 움직이는 것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인데 군령권은 또 통수권하고 작전권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요. 자, 그 오늘날 개념을 볼 때는 주로 이제 여기 보면 뭐 순군부는 이제 뭐냐면 군령권에 속하는 거고 정부는 군정권에 속하는 거야. 네. 자, 그러니까 태조는 또 내의성을 이제 설치해서 유교적 고문 역할을 담당하고 문안 기능을 갖추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집권체제가 정비된 성종 때는 초기에 이제 태공간제를 버리고 당을 모방한 삼성육부체제를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종 때 집권한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었대요? 육두풍이죠. 이들은 유교적 지식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보통 이제 고려 초기 때는 상당히 자주적이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성종 때는 좀 예의적이죠. 사대적이야. 사대적.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문 28조에도 사대적 성격이 반영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태봉 유지를 버렸다고 해서 완전히 이걸 없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요걸 이제 상직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편제했죠. 그 문무상계제와 함께 상직이라고 해서 이중적인 어떤 가직 체계를 유지했다고 했죠. 실제적인 문무상계지만 그래서 이제 요건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려는 또 정치제도가 그 당제를 모방했긴 했지만 송제도 모방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가 섞여 있었는데 당제를 모방한 건 이게 삼성육부제도, 송제를 모방한 건 삼사와 중추안 이런 거고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는 식목도관과 도병마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당제에 따라서 이제 삼성육부를 설치하고 송제를 채용해서 중추안 추미론이라고 하는데 3사를 뒀죠. 자, 중추원과 3사는 여러분들 딱 그 송나라 때 역사 연구할 때 중추원은 뭐죠? 군사 관련된. 3사는 재정과 관련된 거죠. 물론 이제 3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호부가 있잖아요. 호부. 그래서 당나라 이제 삼성육부제도에 육부에 호부가 있기 때문에 3사하고 충돌하게 돼요. 근데 이 3사가 육부보다 권한이 약하죠. 그러니까 깨갱깽해서 녹봉 정도만 관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참고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3사의 권한이 그 육부의 호부의 권한보다 훨씬 더 컸어요. 호부는 이제 그 예전에 말했죠 중성 문화성에 있는 이제 영해직만 있는 거고 3사의 권한이 되게 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 독자적 관제가 뭐냐면 도병마사 식목도 가면 원래 이게 이제 임시적인 기구였거든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구였고 그리고 이제 사안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구였는데 나중에 이제 도병마사 같은 경우에는 상수화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예, 이거는 따로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이와 같이 고려의 지배체제는 당제와 송제, 그리고 고려의 독자적 세계통으로 구성된 여러 정치기구가 운영의 조화를 이뤘으니 이게 고려 정치제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보통 이 특수라는 말을 쓸 때는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 좀 더 두드러진 거. A와 B도 있는데 B보다 A가 더 두드러지거나 B가 더 두드러질 때 우리가 특수라고 하잖아요. 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도병마서 신국도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요거는 성종 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 현종 때 만들어진 거야. 현종 때. 그래서 요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도 이게 예전에 기출 관련돼서 한번 신우 28조와 관련해 갖고 나왔어. 대부분 이제 우리의 독자적 기구 하면 도병마사 신국동 해갖고 성종 때 기구 이렇게 적어놨는데 틀렸을 거야. 이건 왜냐면 현종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출 분석할 때 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고려의 중앙간제가 있는데 친절하게 여기 다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정리를 쭉 해주셨죠. 예. 그래서 뭐 중서문화선, 제일 높은 산이 문화시중, 그 다음에 상서선 같은 경우에는 자보약, 우북약, 예, 적 2품 정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종, 정 이렇게 있는데 고려는 이제 중국의 제도를 받았기 때문에 정 1품에서 종 9품까지 이렇게 나가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간품하고 간직하고 일치시키려고 했어요.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아니지만 이렇게 간품과 간직이 점점 뭐냐면 분화되기 시작해. 그래서 고려 시대 때는 간품과 간직이 분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등이라고 해 통쳤잖아요. 근데 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상서 성의 제일 높은 간직이 상서령이죠. 음, 상서형인데 상서형에 빠져 있고 자복야 우부가 있어요. 좀 낮은 등급. 상서형 같은 경우에는 고려 시대 때는 주로 이제 뭐냐면 왕족들에게 주어진 명예직이에요. 예, 간직은 있지만 명예직이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고 실직은 자복야 우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시중보다 이게 낮잖아. 중소문화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상서성의 권한이 좀 뭐냐면 약할 수밖에 없어. 상서 도성이 중심 기구였는데 얘는 패스가 되고 그 밑에 중성문화성을 이렇게 직접 통과하죠. 이걸 패스하고 그래서 2부, 병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고려시대는 그 판사제를 실시해요. 예. 그러니까 판사제, 겸직제죠. 그래서 중성문화성 재신이 요 2부 판사, 뭐 병판사 등 판사들 겸직하게 돼.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다 장악을 해버려. 예. 그래서 상서가 있지만 상서는 그 밑에고 판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그 제일 높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판사제를 실시했고 삼서도 이제 겸직을 하게 되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서성이 독립되지 못하고 중소문화성에 예속돼 있고요. 상서성의 주요 이제 그 중추기였던 상서 도성은 앞에서 말했던 자복야 우부 같은 얘들 좀 낮은 등급의 애들이 이제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상서성과 중소문화성과 각 육부를 연결해주는 공문을 이제 수업해서 연결해주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간사 역할 그 정도밖에 근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외로 상서성 권한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등 있죠. 근데 여기에 서열이 좀 있는데 당연히 이부가 이제 서열이 제일 높고요. 인사권을 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중국에는 호부가 그 다음이거든요. 근데 이 병부야. 그래서 병부가 2순위고 얘가 3순위야. 그래서 이게 이제 고조의 특이한 이제 좀 형상이에요. 자, 각 업무들은 여러분은 제가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조죠, 이조, 병조, 호조, 간청이 조로 끝나는데, 그럼 부로 끝나. 이게 이제 항제국이기 때문이거든요. 내재 외함제이기 때문에 좀 약간 경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사가 있는데, 3사는 이제 뭐냐면, 전국에 출납과 회계성을 감장했다. 이것도 이제 여기 보시면 하지만 겸식, 재신이 겸직하는 그 겸직제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호부가 있기 때문에 3세의 권한이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추어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거는 왕려충력과 군사 기밀 관련된 내용이고, 자, 어사대는 이제 뭐냐면, 그, 시정의 어떤 이게 뭐야, 논지가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농정가 풍속고정 규찰 탄핵 이런 것들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날 대관 업무를 이제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림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왕명 제창 사관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자감 이건 신국도관과 그
왜냐면 그 도병마사는 이렇게 재신들이 겸직을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겸직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겸직제들 왜 하냐? 그걸 보면 고려는 중앙제도나 뭐 지방제도나 이 중국의 제도에 영향을 받았잖아. 근데 중국은 간직들이 되게 많죠. 땅도 높고 그다음에 관리들도 많아. 근데 그런 그 많은 간직들과 관리들을 그러니까 관리들과 간청들을 유지하려면 돈이 들어가요. 중국은 가능해. 왜냐면 인구도 많고 뭐예요? 돈도 많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똑같이 하려면 돈과 뭐냐면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에 비해서 경제력도 약했잖아. 고려나 조선시대에. 그래서 고려와 조선시대 때는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간직수도 많고 하니까 대개 보면 높은 간직들이 몇 개를 이제 뭐냐면 겸직하는 그런 이제 겸직제들이 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겸직할 때 판사, 제조 이런 명칭들이 이때 이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자, 고려 정치기구의 중심이 됐던 건 삼성 육부의 정부 조직이었는데 삼성은 원래 중서성, 그 다음에 문화성, 상서성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내사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문종 때 이거 명칭이 중서성으로 바뀌어. 그래서 문종 때 기준으로 해갖고 삼성 육부에 완성됐다는 게 명칭하고 좀 연결돼 있거든요. 내사성이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중서성 명칭이 예전에 과거 시험과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있지만 고려에서는 통칭 중소성과 문화가 합쳐서 중소문화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소성과 문화성 같이 운영이 돼요. 예. 근데 이제 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중소문화성을 송나라 때 중소문화성하고 연결시켜 동일하게 생각하신 분도 있는데 아니다. 예. 송나라 때 중소문화성은 앞에서 삼성육부제도나 구시나 이런 제도의 간청들을 다 모아서 그냥 통칭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관이 중서성과 문화성이기 때문에 통칭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실권이 별로 없어. 간과 직만 있어. 그래갖고 실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많은 사람이나 원료 대신들에게 일종의 우쭈쭈 해주는 그런 기관이었다. 잘해봤자 민정사 문화 좀 담당하는 기관이었고요. 그래서 송나라 때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 장관은 문화시중이 수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최고 간부로서 제부라고 불렸다. 그러면 제추라고 하는 추구는 뭐냐 하면 중추원을 얘기하죠. 중추원의 얘기인데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중서문화성은 그 보면 관직이 이제 두 개로 나눠져요. 계통이 하나가 재신가 또 하나가 이제 낭사죠. 재신가 낭사. 음. 그래서 제시는 일종의 이제 성제, 재상급이야. 그래갖고 백관을 통용하거나 그다음에 정책의 위원을 결정하는데 되게 정이품 정도 되는 애들을 이제 제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화시종, 뭐 참지정사, 그런 등등 정당 문학 뭐 이런 그 사람들 이제 있고요. 그다음 상품이상은 낭사인데 이 낭사는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이 나왔죠. 예. 여기는 이제 뭐 하는 기관이냐면 여기는 보면 강간기능이.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좀 정리를 좀 해표했는데 보통 이제 정근대 시대 때는 언론 기능이 지금 밖에 있잖아요. 언론사라고 따로. 근데 정근대 시대 때는 내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있어갖고 이제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수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대성 이라고 해요. 대성 또는 저 성대 이렇게 이제 하는데 대성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언론 역할을 하는 거다 오늘날. 그래서 이제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뭐 관리들 감찰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자정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왕조나 있었어요. 이 대성 기관이. 근데 이제 어떤 기능은 이제 대성을 받느냐 그래서 좀 다르죠. 근데 고려를 기준으로 할 때 성대, 대성은 이제 크게 두 개의 기능을 이제 기관이 그 간직이 맞는데 낭사, 중서성 문화성 낭사를 맡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가 중추원의 추민이 맞죠. 그래서 몇 년 전 문제에 여기 낭사와 추민을 맡은 기구수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직이 아니라 그 중소문화성과 뭐 중추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왜냐하면 간직을 쓴 게 아니라 그 간청의 이름을 쓰라고 이제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낭사는 어떤 걸 하냐면 간쟁, 공박, 서경을 해요. 간쟁, 공박, 서경을 한다. 그래서 간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군주가 잘못했으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뭐가 비슷하냐면 사관원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공박은 이제 뭐 하는 거냐? 군주가 명령을 내는데 이거 아니다. 그 부당한 조직에 봉하는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야. 당나라도 있었고 그런데 서경이 있는데 서경은 무무관 임명이나 법의 개폐 때 심사 동의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고려시대 때 서경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조선은 오품 이하만 하죠. 근데 그 고려시대는 모든 간직에 이제 서경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서경을 해야지만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 요 낭사의 권한이요.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낭사는 간쟁, 그 다음에 봉박, 서경의 임무를 맡았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사원부와 사관원이 맡았던 업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사관원 업무를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미에 대해서 이제 여기 중추원이 있는데, 추미는 이제 뭐냐면, 여기, 잠깐만요. 제가 잘못 가르쳤다. 얘기를 하다가 잘못했어. 추민이 하면 안 되죠. 아씨. 다시 설명할게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그 빨리 시키세요. 네. 이 편집을 해야 될까 했는데 잘못 얘기했네. 아주 큰 실수했네. 어사대를 얘기하다가 잘못 얘기했어. 네. 어사대죠, 어사대. 어사대. 그래서 이제 풍속 고정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걸 왜 갑자기 하지? 잘못 얘기했습니다. 예, 쉬운 건데. 자, 하여튼 하다가 약간 이제 착각을 했어요, 제가. 어사대학. 예. 그래서 어사대인데 이 사람들 이제 그 조선시대에 사원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낭사를 보통 이제 간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을 대간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걸 합쳐서 대성, 성대, 대간 이렇게 이제 불려요. 예, 명칭상. 그래서 고려시대 대성, 성대는 여기 강간 역할은 낭사, 그래서 간쟁, 봉박, 서경이 있고요. 그다음 어사대라고 아까 지금 제가 잘못 표시했어요. 예, 어사대가 있는데 어사들 대간이고 풍속교정이나 뭐 관리 감찰을 했던 사원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낭사의 간청이 뭐냐? 그 중소문화상 요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여기요. 그래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여기 뭐 이에 대해 상사성은 삼성이 하나라고 하지만 실제 중소문화성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기관에 불과했다. 그래서 상서형은 실직이 아니고 이건 명예직이에요. 왕실 왕족들에게 주는 명예이기 때문에 패스하고 실제 인용 장관은 자복약 오부인데 여기 재산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정이품이기 때문에 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외에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제 그 상속 도성의 이제 권한이 약했던 이유가 또 뭐냐면 여기 이제 그 겸직을 하죠. 육부 판사제라서 판사 겸직을 하기 때문에 재신들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상서선 육부가 예속되어 이제 각각 공을 부담했는데 요게 이병호 형예공인데 이 순서는 고려 독자적인 구성이죠. 왜냐하면 요게 이렇게 돼 있죠. 병부가 뒤로 가고 중간에 요 호부가 위인데 병부가 이순위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독자적 구성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보면 육부에는 각각 정상부의 상서가 장관이 되고 이들은 상소동의 자아보고가 통솔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만 실제로는 문화시중과 재상들이 그 중소의 재신이 육부 판사를 겸해요. 그러니까 판사는 상서보다 더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 재신들이 뭐냐면 이렇게 했다. 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고려시대는 육부 직주제라는 게 있어요. 육부 직주제. 육부에서 직접 대신들을 거치지 않고 뭐냐 왕에게 보고를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발동을 못해. 왜? 재신들이 판사를 겸직했기 때문에 실제로 육부의 그 최종 결정은 재신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법제적으로만 정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신들이 육부 판사를 겸임했기 때문에
실제로 육부 재신들에 비해서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그 고려시대 때 특징이고요. 세 번째 또 특징이 있는데, 자, 당의 육부에서 각기 사사가 있는 속사가 딸려 있죠. 그 24사가 있는데, 자, 고려는 이 속사가 두 개밖에 없어. 아예 없는 부서도 있고, 2부에 뭐 공고사라든지 형부에 그 도관 이렇게 해서 두 개 속사만 있어. 이게 단사제야. 이게 세 번째 특징이죠. 단사제. 근데 이제 참고로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속사제도가 있죠. 속사 뒤에 있지만 그래서 보통 이제 속사는 이제 세 개나 네 개가 있어요. 네 개. 세 개 정도가 이제 주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게 속살을 안 뒀냐 그 이유가 있죠. 이거 다 돈이 돼가. 그래서 간청 만들고 거기에 관리 드는 게 돈인데 이 고려는 중국만큼 그 돈이 많은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축축을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삼성육부가 다른 게 첫 번째로는 서열이 다르고요. 그 그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실제로 재신들이 뭐냐면 육부를 장악했다는 거. 세 번째로는 속사가 없다. 있어도 뭐 한 개만 뒀다. 단사제를 운영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서문화성이 이제 제부로서 또 그 밑에 이제 그 재신들이 높죠. 그래서 재신들과 또 여기 제부라고 하는데 여기 권력기구와 함께 중서와 함께 또 하나의 기가 있어요. 중추원이죠. 중추원. 중추원은 이제 뭐냐면 추부라고 해요. 추부. 추부. 그리고 그 높은 사람 추미를 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중소문화성의 재신과 추미들, 출신들을 제추라고 해서 승상급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중추는 중소문화성의 제부인데 말해서 여기는 추부라고 하고 둘을 앞글자에서 제추라고 하죠. 제추 또는 양구의 칭호를 갖는 권력기구다. 자, 여기에서 2품 이상의 추밀이 그 군계를 관장하고요. 3품 이상의 승선이 승승이죠. 자, 승승의 왕명을 충당한다. 그래서 추밀이 그 재상급이야. 군기라는 것은 뭐예요? 국가 기밀, 군사와 국가 기밀을 얘기하죠. 지금도 그랬지만 군대를 장악하고 뭐 그 기무사 같은 기무사 요즘 안에 국정원을 장악하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잖아요. 자, 삼품은 승선인데 승선과 왕명을 출납하는 거야. 왕의 명령을 이제 받아들이고 또 다른 관청에 알려주는 다른 관청의 그 건의사항을 또 왕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들인데 이건 조선시대의 뭐와 비슷하죠? 승정원과 비슷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는 중추원과 함께 송제했던 3세를 만들었으나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재정 업무를 담당했던 기구가 아니다. 송나라와 달리 뭐냐면 주로 해정 그 회계기구, 녹봉기구에 이제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정 회계기구인데 정확히 말하면 녹봉기구 전반적인 재정이나 이런 것들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앞에서 호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겹치잖아요. 그래서 지위가 낮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려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 고려 독자적인 간직이 있었죠. 그래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야.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일종의 이제 뭐냐면 그, 그 뭐냐면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일종의 이제 합의제 기구이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이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제 만드는 기구야. 합의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도병마사는 이 명칭 자체를 보시면 딱 직감적으로 오죠. 병마사를 관리하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방이나 군사 문제를 이제 관장을 했고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이게 현종 때 만들어졌어요. 선종은 이제 때는 이제 약간 기미가 보였다가 현종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방이나 군사 문제를 다뤘다. 이렇게 있고요. 예전에 도병마사 간원 구성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간원이 이제 있는 게 아니라 겸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되게 겸직제 이제 보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겸직제가. 보통 이제 도병마사뿐만 아니라 보통 겸직제가 제일 높은 관직이 판사예요. 판사. 예. 그리고 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관이 있고 그다음에 녹사가 있고 그다음 이속이 있어요. 이속. 그러니까 이속은 이제 요거 여기까지는 뭐 간이고 여기는 이제 니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니.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는 도병마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야. 다만 이제 격에 따라서
이 뭐냐 기구가 격에 따라서 좀 높으면 판사직이 제일 높은 거고 신곡도가 좀 격이 낮기 때문에 사직이 제일 높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구성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감류가 붙은 그 기구도 있죠. 뭐뭐 도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등등 이런 기구들은 이제 뭐 뭐뭐 사 이런 기구들은 되게 이제 겸직 기구예요. 임시 기구고. 네, 그래서 도병마사도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했던 기구인데 도병마사가 위상이 높잖아요. 위상이 높기 때문에 제일 높은 사람이 판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좀 낮으면 사고, 부사, 판관, 녹사인데 판사는 누가 있냐? 판사 누가 겸직했냐 보면 보통 이제 시중이나 평자상, 참지정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재신들이 이제 겸직을 했던 거고 사는 이제 누가 했냐면 추민들이 이제 겸직을 했어. 추민들이. 그리고 부사는 이제 정사품 이상들이 했고 여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겠죠. 여기 중요한 것은 요거죠. 판사는 누가 겸직했다? 재신들. 그다음에 사는 추밀들이 겸직을 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겸직제도 운영이 됐고 임시적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들어가면 상설직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상설직이 바뀌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고려 후기 때 관련돼 갖고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여기까지만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도병마사는 이제 이런 역할을 했고 식목도감인데 식목도감은 대내조 법제 격식 문제를 다루는 회의기관이야. 그래서 좀 더 이제 뭐냐면 도병마사보다 격이 좀 낮죠. 격이 낮아요. 똑같은 겸직이라도 그 간원 구성을 좀 보면 여기를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자 식목도감의 거는 여기 사가 있어. 여기 이제 보면 판사가 있는데 얘는 사밖에 없어요. 얘는 판사는 없고 그 다음에 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관이 있고 그다음 녹사가 있어요. 녹사. 네. 그래서 이제 요 사는 주로 재신이 담당하고 여기는 추민이 담당해요. 이게 좀 한 단계 낮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담당한다. 이게 한 단계 낮아갖고 이렇게 이제 담당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참고로 고려 후기대에 들어가면 판사 위에 또 하나의 이제 가 있죠. 예. 이제 제조라는 게 있어요. 제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조 상궁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제 운영하고 도제조. 이 제조란 말은 겸직제 고려 말기 때 등장한 그 간직이에요. 그래서 겸직하는 때 판서보다 좀 높게 이제 뭐냐면 그 높은 사람을 제조라는 게 따랐는데 이게 조선시대로 간 거야. 조선이 넘어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인왕기구는 이제 중국과 제도와 다른 고려의 독자적인 합의기구죠. 그래서 도병마사는 고려 후기 때 도평의사사를 개친대요. 그래서 이 도평의사사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도병마사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경마사를 관할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과 군사 문제만 담당하잖아요. 근데 도평의사사는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해.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최고 기구이기 때문에 도당이라 한다. 도당이라는 것은 모든 업무를 국가를 총괄하는 그 기관을 도당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때마다 좀 다른데 고려 말기 때는 도평의사사를 도당이라고 했고 조선시대 때는 조선전기 때는 의정부 그다음에 조선 후기 때는 비견사 이걸 도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변청 과정에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이제 도병마사가 이제 도당 역할을 했냐? 이건 도평의사사 이름밖에 충녕왕인데 충녕 이전부터 도병마사는 도당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원종 때로 보고 있는데 원종이 아니라 고종 때죠. 조선의 고종이 아니라 고려시대 고종. 그래서 고종 때 그 말기 때 국정정반을 총괄하는 도당의 그 호칭을 얻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무신 정격 집권기였잖아요. 근데 최왕 다음에 최인가 그 사람이 등장했어. 이게 세파기 어른, 좀 나이가 20살을 이제 지게 됐는데, 그냥 국정을 잘 몰라. 그 후에 이제 뭐냐면 또 최씨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뭐 이렇게 그 임유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까막눈이고 국정 정보를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실권은 무신 정권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 국정 운영은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도당에서 이제 도방에서 다 했어. 그래서 도병만에서부터 이제 군사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도당이라고 불러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충녕왕 때 이제 뭐냐면 간직격파가 일어났죠. 충녕할 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삼성육부의 기능이 다 어디냐면 그
도병마서 집중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업무를 다 보는데 도병마사 하면 국방 업무만 보도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충녕한 때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성원도 늘렸죠. 그래서 제추 외에도 제추와 비슷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제추 상위까지 합쳐서 70명에서 80명까지 구성이 됐고요. 행정사무를 또 맡은 육색장이나 육방독사나 그다음에 그걸 가단할 경력사도 설치하고 그렇다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야, 이방원에 의해서 폐지가 되죠. 예. 요거는 나중에 고려 후기 때 이제 그 관련돼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병마에서 도평의사사로 이게 바뀌는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그, 중요한 간부로 시정을 했던 뭐 논쟁을 이제 하는 백관과 그 다음에 백관을 규찰 탄핵한 어사대가 있죠. 어사대.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어사대는 이제 그 어떤 기능이냐? 사원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백관 규찰 탄핵하는. 제가 아까 전에 착각했던. 근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어사대는 이제 중소문화 낭사와 함께 대간 성대라고 불려 국왕을 시종하면서 언간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간에는 서경의 권한이 있어요. 서경. 그러니까 어사대와 중소문화성 합쳐서 대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따로 이제 뭐냐면 간이라고 하고 여기는 여기는 대간이라고 하고 여기는 간이라고 하죠. 이걸 합쳐가지고 대간 또는 성대 이렇게 불렸는데 얘네들이 뭘 하냐면 그 서경권을 갖고 있어요. 서경권. 엄밀히 말하면 그 어사대나 뭐 중소의 낭사가 대간이 이제 서경권을 갖는 건데 그냥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서경의 권한이 있는데 그거는 관리 임명이나 법의 개폐 등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서 서명하는 제도다. 근데 이제 이 제도는 조선시대에도 이제 있어요. 조선시대도. 그래서 서경 근황이 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는 앞에도 있죠. 오품 이하에만 있는데 이에 반한 고려시대는 뭐냐면 모든 간직에 서경권이 있다. 예, 모든 간직에. 이게 달라. 음. 자, 그 다음에 또 조선시대하고 이제 뭐냐면 이 고려시대의 대간의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일단은 그 서경권이 다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 조선시대 대간 조선시대는 독자적인 간청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독자적인 간청이 있어갖고 이게 대간하고 관련된 건데 중소문화성 낭사에만 속하였잖아요. 간쟁 기능이. 근데 이 대간이 아니라 간간이죠. 네. 간간에 독자적인 기구가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사관원, 뭐 사원부 이런 것들이 사관원 있겠네. 사관원. 네. 그래서 어사대는 사원부고 중소문화성 낭사에서 독립돼서 사관원이라는 간간의 기능이 있어요. 여기 좀 달라.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그 독립된 간청을 가지고 있다. 중소문화성 낭사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독립된 간청은 사관원이라는 간청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고려시대 때 이제 뭐냐면 그 전반적인 중앙정치제도의 특징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와 같이 중앙집권적인 구조의 정치제는 왕권에 유리한다. 이 왕권에 왜 유리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육부가 왕에게 집중하는 제도고 국왕은 전국기구를 통할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형식상인 거고 실제 이거 기능을 제대로 못해.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뭐냐면 육부의 제일 수장이 뭐라고 했어요? 판사가 있죠. 판사는 그 누가 재신이 겸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뭐냐면 귀족들이 독점하고 양부의 제주에게 집중되었다. 예. 그다음에 대간의 간원과 성형도 이들 이제 뭐냐면 귀족 그 관리대 커다란 권한이었다. 자, 그래서 이 고려 정치제는 국왕과 귀족 사이의 권력과 조화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나타난 거다. 뭐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정치제도 관련돼 갖고 좀 중앙 정치를 좀 자세히 볼 필요 있어요. 자, 그래서 시민왕국사 231페이지를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중앙통치제도를 보겠습니다. 자, 고려의 중앙통치 조직은 성종 때 설치한 삼성 육부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고려는 당나와 송나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고려의 실정에 맞게 조정했다. 중서성과 문화성이 합쳐서 중서문화성 운영되었고 그 장관이 문화시중이 국정을 총괄했다. 자, 중서문화성의 관료들은 국정을 논의하는 재신과 간쟁을 담당한 낭사들로 구성됐고요. 또 상서성은 문서정당을 맡은 도송과 그래서 도송이 원래 총괄 기능이지만 실질적으로 문서 전담만 한다고 했죠. 예. 그 이유는 그 도성을 총괄하는 상서령의 간직이 실직이 아니라 허직이었고 그 밑에 좀 아래 단계 이제 2품 정도 된 애들이 이제 자부가 우부하기 때문에 재신들하고 이제 동등하게 맞설 수 없었죠. 재상 취급도 못 받았고요. 자, 일반 행정 업무관은 6개 분야로 나눠 기부, 병부, 후부, 황부, 예부, 공부, 육부가 됐고 중추원은 재신과 함께 국정을 총괄한 추미가 왕명을 출납하는 승소로 나눴다. 삼사는 이제 화폐와 곡식의 출납을 담당했고요. 어사대는 이제 정치와 잘잘못을 논하고 정치 잘잘못을 관리를 비판하는 감찰 역할을 담당했고 어사대 간호는 중송문학 낭사와 함께 대간이라고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있고 대간은 대간과 강간의 이렇게 합친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뭐냐면 한국사 통론에서는 대간하고 대간을 동일하게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각 중앙관청은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국왕의 명령을 받아 행정을 맡았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갖췄는데 우선 일부 관청에는 장관 위에 판서를 두고 거기에 제추의 고위관리 임명하여 운영하는 했다. 육부 판사제죠. 그 여러 이제 그 회기구를 두고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게 했는데 도병마사는 국방과 관련된 문제들, 식목도감은 제도와 법을 제정한 문제를 다뤘다. 자, 그래서 안건이 생기면 도감을 설치해 처리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도감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임시기구라는 뜻이야. 임시기구. 그러니까 법정 외에 임시기구를 말해요. 고려나 조선시대 때. 음.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사라는 말도 있어요. 사. 예. 요것도 이제 이거는 당나라에서 이제 영향을 받은 건데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법정 외의 기구들이 양세법 이후에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군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절도사도 이제 뭐냐면 일종의 간직이죠. 예, 법정 외의 간직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 사자가 붙으면 또 법정 외의 임시기구라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사나 도감이나 뭐 등등등 임시 간직들은 보통 뭐냐 이런 임시 감청들은 보통 제조제, 겸직제를 통해서 운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뭐다?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변사라든지 그 다음에 도병마서 처음에는 이런 겸직제인 임시간청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상설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보면 고려에서는 중앙행정 및 아이고 자, 중앙행정 및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모든 관청이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육부 직주제를 실시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방행정도 왕명의 임명을 파기한 지방관청이 있다. 그래서 정치세력 간의 이해관계에 대입할 때 국왕이 이를 조주했다. 이렇게 이제 고려의 국왕은 국정 운영의 최종 결정자로서 정치의 중심이 있었다. 그러나 국왕이 국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국왕이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은 재상을 비롯한 신료대 의견을 듣고 특히 재상은 국정전반에 대해 회의를 해 국왕에 건의하거나 국왕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국왕의 최종 결정권을 보좌했다. 네, 그래서 있고 재상은 앞에 육부 판사를 겸직해서 해당 관청의 운영에 관해서 행정에 큰 영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전반적 우리나라 정치체제 그래요. 정근대 시대 정치제가. 그래서 왕이 혼자서 권한이 있지만 독단적으로 그 판단을 내고 일방적 명령을 내릴 수 없어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극 보면 이제 뭐 아니되옵니다 뭐 그 있죠. 물론 조선왕조실록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에서는 딱 맞는 구조인 것 같아. 그 사극의 그 구조리. 예. 그만큼 왕이 멋대로 행동하지 못한다. 왕이 멋대로 행동하면 강해군처럼 이제 그 연산군처럼 쫓겨나는 거잖아요. 자, 하여튼 대가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 관료의 기강을 이제 점검하는 비판과 견제 감찰을 했다. 그래서 대가는 이제 역할이 어사대에 그 다음에 중성문화성 낭사 이런 것들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이들 통해 국왕과 신료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간행에서 벗어나 행위를 할 때는 이를 지적하여
국정 운영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나 집이야. 왜? 알았어. 먹을게. 어. 죄송한데 뭐 그러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가네 또. 밥은 아까 먹었는데.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의 국정은 전반적으로 국왕이 주체가 되면서 신료와의 협조를 긴밀하게 작동한 방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국왕과 신료 어느 한쪽이 독주하지 못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권력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풀셈도 볼게요. 중요한 거는 제가 풀셈을 이제 좀 볼게요.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는데 이건 중앙정치제도는 봐야 돼요. 이거는요. 네.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 37페이지 보겠습니다. 37페이지. 자, 태조 때 기구는 건너뛰고 삼성 6부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삼성이라는 것은 중소성, 조직을 장성하죠. 그 다음 심의하는 문화성, 시행하는 상소성을 말하는데 고조에서 이런 삼성으로 명확히 분화되지 않고 중소성과 문화성이 중소 문화성이나 하나의 간부로 병합됐으며 그 장관이 문화시준이다. 상소성은 중앙계의 도성이 무력화되면서 다만 육부의 국무를 분담하게 됐다. 자, 도성이 왜 무력화됐는지 앞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소문화성이 결정된 사항을 상소 육부에서 시행한 상하관계로 이어졌다. 그리고 중소가 문화성이 당해기구 중소문화를 구성했음을 어, 했음을 고려의 간제가 강제로 채용 삼성을 수행하면서 독자의 성격을 지니고 임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합쳐가지고 이게 두 개로 운영됐다는 게 이제 독자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소문화 구성원들이 나오는데 재신과 낭사가 있는데 재신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에 재신에 관련된 그 표도해가지고 재신의 이제 간직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자, 문화시중이 제일 넘버 원이고 그 외에도 평자사, 창지정사, 정당문학, 지문화성사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요런 간직들이 나오고 요 기구가 뭐냐, 간척이 뭐냐, 중성문화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들 뭐라고 지칭하냐, 뭐 재신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들은 국정 일반을 간장하면서 또한 구체적인 특정 국물 나라가서 하나씩 간장했는데 이 상성 육부의 판사 겸직이다. 예, 그래갖고 이제 에서 판사 겸직제가 있죠. 재신의 육부 판사를 겸하면서 실무를 간행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좀 주의할 건 뭐냐면 육부 판사직을 꼭 재신만 겸직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판사하면 재신 이렇게 이제 도식화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긴 좋은데 육부 판사들도 판사들 보면 의외로 예외적으로 뭐가 있으면 추신해서 이제 판사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그리고 다른 도감류 같은 경우 보면 도감류에 보면 도감에서도 좀 있는 판사질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재신을 주로 하지만 추밀도 하는 경우가 있어. 예. 왜냐하면 재신들이 다 여러 번 그 겸직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감류마다 거기 제일 높은 사람 재신들 다 뭐냐면 재신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추민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죠. 도감이 붙은 거는 토감에 있는 이제 판사는 재심 아니냐. 판사 그걸 꼭 뭐냐면 그럴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예의가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여기 뭐 이들 재신이 모두 육부 판사의 검증했다고 볼 수 없는 견해이다. 견해이다. 그래서 육부 판사를 임명되지 않을 수가 많았다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꼭 육부 판사를 임명한 게 아니라 다른 간직에서 판사를 검증하는 것도 있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보통 이제 그 통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육부 판사를 재신이 겸직했다. 이게 도식화돼서 이제 이해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중소문화성 낭사는 3품 이하 6품 이상의 참상관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국왕의 잘못에 대해 간언을 하거나 부당한 결정 사항에 대한 방박을 하거나 봉박권이죠. 서경권을 가지고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다 이제 자료를 보지 못하지만 그 밑에 사료가 있거든요. 관련된 사료를 좀 보면서 보시는 것도 제일 효율적이에요. 이게 뒤집어졌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여기 보면 격하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격하. 그래서
충녕왕 때 간제 격파가 있었잖아요. 이게 삼성 육부제도가 한제국 그 체제잖아요. 당의 제도. 근데 원나라일조 때 이게 건방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격파를 해라. 아, 그게 무슨 중성 문화성이냐? 그래서 충녕왕 때 그 간제가 격파될 때 상서 도성하고 병합돼서 첨의부도 이제 뭐냐 개편됐어요. 첨의부. 요것도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예전에 가끔씩 이게 격파될 때 간직 쓰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공무원식으로. 게다가 이제 뭐 문화부도 개칭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도평무사사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중성문화성은 이제 다시 이제 하원됐지만, 형식적이었다. 이때는 도평무사사가 이제 있을 때, 고려 후기 때는. 자, 상서성을 볼게요. 자, 상서성은 중성문화성이 최고 정무기관에 이취했으면 그 이전 상대를 격화되었고요. 상서성은 중앙본부할 수 있는 상서 도성과 이에 소속된 상서 육부, 육부에 소속된 그 속사가 있다. 상서 도성은 정문을 보는 권력기구라기보다는 국가의 여러 행사를 주관하고 공문을 발송하는 일반 사무을 취급했다. 그러니까 중성문화성하고 육부를 중개하는 역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냥 이제 총무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오히려 이에 대해서 육백기는 오히려 강대했다. 그래서 이병, 호, 형, 예. 그러니까 실제로 행정상을 강했고 그렇게 이제 강대했던 이유가 육부의 최고 높은 재신을 판사를 누가 겸직했다? 재신들이 겸직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 업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뭐 각자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고려의 상서성 지위가 크게 약화된데 더 약화된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서 악관 이제 간제 개편할 때 합쳐졌죠. 첨의도 이제 했다가 또 이제 첨의가 설치되면서 또 이게 부활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예. 자, 고려기 때 상서의 지위가 크게 약화된데 상서 도성은 첨의가 설치돼 폐지되었고 상서 육부가 전리사, 군부사, 판도사, 전부사, 사사로 이제 했죠. 사사로. 예. 그래서 여기에 사자가 붙어 있는데 요때 사자는 앞에 이제 요 사자가 아니에요, 지금. 요 사자죠. 간청 사자인데, 요 사자는 이제 뭐냐면, 부부다. 좀 아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원나라 입장 때는 요 부라는 명칭 자체가 한 개국만 쓸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부를 쓸 수 있냐. 네, 끝자리에 사자로 간등을 한 거죠. 사, 조, 이런 그 간청을 이제, 명칭을 이제, 이게 쓰게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요거 뭐 이성육부제, 삼성육부제인데,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문종 때 당제를 맡아본 송제를 참조해서 중국 중서성 문화성 상성을 정리되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상성 육부제가 시작된 것은 언제 다 언제 때 성종 때지만 이게 정비된 것은 언제 때다? 여기 문종 때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당 때 부활시키려는 삼성 육부제는 문종 때 삼성 육부제도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종래 중서성과 문화성의 합칭으로 여기 있던 중서문화성은 삼성의 재신이 모여서 국정을 이겼던 정사당으로 이해하고 있다. 뭐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국정을 논의한다. 그걸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추원인데 중추원 삼제는 이제 송제죠. 중추원 왕명 출납과 수기, 분계 일을 담당했는데 상층부에는 추민이 있었고 하층부에는 승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추미를 이제 보통 7추라고 해서 7명의 간직을 이제 구성되는데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물론 외워두지는 않지만 요런 명칭을 할 때 어떤 간직이다. 요거 이제 간청이다 이런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예전에 기초에서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판춘추원사, 중추원사, 지원사, 동지원사, 뭐 중추원 부사, 첨성원사, 직하사 7개 이제 7추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한번 그 시험 문제 낸다면 요걸 내면 그대로 내지 않겠죠. 이거 딱 보니까 요거는 그만, 이거 간첩 쓰라고 하면, 이거 중추원이나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제 생각엔 지원사, 동지원사, 첨수원사, 직가사, 그러니까 중추에 안 들어가는 그 간직들 나열한 다음에 여기에 간청이 뭐냐 물어볼 수가 있어. 그러면 중추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워두진 않더라도 눈에 익혀두세요. 발라두세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선은 망명을 충납하는 일을 맡았죠. 예. 충령 초에는 추민원이 밀직사로 격화되고요. 군정을 관장하기 시작했다. 예, 밀직사로 격화된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3사는 각종 세역의 징수, 운반, 저장, 예산의 수익과 집행, 그에 따른 세입과 세출의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 반면 호구는 호구의 토지와 세원을 파악할 각종 세역을 했는데 요 권한이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권력 권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도병과 신국도감인데
도병과 신국도 재신과 추이 모여서 국가 내의 중대사를 이제 뭐냐면 회의 결정을 기구했는데 도병마사는 병경, 군사, 대외 문제에 대한 논의에 비해서 신국도감은 대내적인 법제 격식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격을 볼 때는 이게 좀 위고 이게 좀 아래요. 예. 도병마사는 제추로 임명한 판사, 사, 부사, 판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판사가 이제 제추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뭐 이렇게 쭉 해서 뭐 있고 녹사, 이속 이렇게 구성돼서 판사, 사가 이제 뭐냐면 정식 회원이었고 도병마사는 이제 무인 집권기 때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요때 무인 집권기 때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중에 하겠지만 이제 얘네들 권력기구가 있었잖아 따로요. 조종도감이라든지 그런 권력기구가 있었죠. 뭐 그 당시 또 뭐죠? 갑자기 서방, 정방 그런 기구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종 후년 때는 다시 기능했는데 고종 후년 때가 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고려 그 집권 후기 때 그러니까 무신정권 집권 후기 때 그 지도자들이 좀 무능했어요. 행정 업무도 잘 모르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일반 관리들이 이제 뭐냐면 고병마에서 모여가지고 그 업무를 이제 국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집행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도당이라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전과 달리 국방 군사 단계에 한정되지 않고 주요 군사 전반을 거쳐서 합작 도당이라고 이제 불렸고요. 그러다가 충녕왕 때 보평의사서 승격됐죠. 이거 좀 주의해서 볼 게 뭐냐면 충녕왕 때 간제 개편을 했잖아. 간제가 격화됐죠. 근데 요때 간제 격화는 삼성 육부 계열인 거야. 중국의 제도와 관련된 거야. 중추원 3사, 삼성 육부 같은 중국의 제도와 관련된 간제 격파한 거고, 왜냐 항제국의 어떤 이제 그 격하고 이제 맞지 않다 해서 간제 격파한 거고 도병마사는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의 간제잖아요. 그러니까 원날 간섭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독자적으로 이제 했다. 승격시켰다. 그래서 물론 간접적으로 이제 삼성 육부가 격화되면서 이 간원이나 간청의 간직이 줄다 보니까 그 업무가 도평의사서 넘어가서 도평의사서에 뭐냐면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원나라가 이걸 간제 격화하기 위해서 도평의사사를 도병마사 도평의사도 이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이거는 원나라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충녕 5년에 도평의사가 승격되면서 자, 이 구성과 기능이 크게 확대됐다. 요거 좀 기억을 해서 이게 기출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여기 뭐 조선 후기 때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그냥. 예. 3사도 제추와 함께 재상의 도당의 구성원이 되면서 제추의 수가 증가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추상이라고 하거든요. 제추와 비슷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추상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제추상위가 70명 정도 늘어났어. 그래서 우리나라 찌자면 뭐냐면 국무회의에 이제 대통령이 있으면 국무회의를 개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국무위원들 있죠. 국무위원들. 근데 국무위원들 되면 장관들이 이제 있는데 장관이 아니면서도 이제 참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걸 장관 대접을 받는 거죠.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도평사사는 단순한 회의기관이 아니라 행정 기능을 갖게 되면서 직접 행정사업을 맡은 육세장이나 육방육사, 그리고 이들 이제 통과하는 사무처의 경력사를 두었다. 결국 도평사사는 국가의 중대예산 논의할 뿐만 아니라 요게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집행기구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도평마사의 구성과 기능이 확대되다 신목도감이 약화되면서 무력한 기구가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병마사의 기능이 그러니까 도평마사죠. 도평의사사죠. 그 기능이 그때그때마다 좀 달랐어요. 예,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거 각자 보시고 자 밑에 이제 좀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고려의 중앙간제는 당제를 수행한 삼성육부, 송제를 따른 중추원과 삼사, 그리고 고려의 독자적인 도방묘사와 신국동으로 구성됐다. 당과 송의 제도를 따랐지만 구성과 실제 운영은 큰 차이가 있었다. 국왕이 이제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는 최고 권력자였지만 국왕의 권력 분열은 재상이나 신료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 재신과 출신의 합작기관이었던 도봉과 신국동에 참여했고 또 주요 간제를 겸함으로써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제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여기 사료들이 쭉 있죠. 네. 사료들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요거 관련돼서 이제 나올 수가 있어. 사료들 꼭 읽어보시고 서로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직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를 볼게요. 고려시대 지방행정조직. 자, 요 밑에 이제
먼저 볼 게 뭐냐면 이렇게 한통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은 중앙행정 조직에 비해서 거의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어. 그래서 이제 나왔다고 해도 뭐가 나오냐면 항서부국인가? 항서부국? 그 예전에 항서부국의 명칭 관련돼 갖고 좀 시험 문제 나온 거. 그 외에는 그냥 안 나오더라고. 좀 어쩔 줄 그렇지만 이제 수능이라든지 그 한능검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언젠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봐둬야 되겠죠. 근데 중앙행정 조직보다는 좀 더 그냥 스무스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이에요. 자, 고려의 지방제도는 군현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중앙에서 외관을 파견하는 중앙집권체제를 이루고 있다. 네, 이건 상대적으로 봐야 돼. 조선시대도 외관 파견했죠. 근데 고려는 모든 지역에 외관을 파견한 건 아니죠. 근데 고려는 조선은 모든 지역에 파견됐죠. 상대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조선보다는 좀 지방 분권적이지만 그 앞에는 고대 시대보다는 더 훨씬 중앙 집권적이었어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건국 초기에는 지방에 수령이 파견되지 못하고 다만 그 영유라든지 조장이라든지 그 조세를 이제 관장하는 그 사자를 두고 조스폰 호족의 자치를 맡겼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 권력이 미치지 못했어.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궁유나 그 당시 조장이라는 그런 게 뭐냐면 조세를 관장하는 사자만 뒀다. 호주 때 자치 바뀌었고요. 언제부터 이제 조금씩 설치가 되냐면 성종 때부터. 그래서 신무 28조의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12목을 설치하고 이때부터 이제 지방관을 파견하게 돼요. 예. 그래서 몇 차례 치표를 거듭한 다음에 현종 때 들어와서 사도복, 팔목, 56 지주 군사, 그 다음에 28 능곤, 28 현령이라는 외곽제도 조직을 개편되면서 지방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건한의 침입하고 2차 침입하고 연결돼 있어요. 여기 예전 기출 관련돼서 한번 나왔는데 왜 건한의 2차 침입하고 이제 해서 이제 관련됐냐면 현종이 그 당시 이제 집권했잖아요. 어릴 때 집권하고 나서 이제 건한의 침입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현종이 이제 몽주는 떠나죠. 나주지역으로 이렇게 그래서 떠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온갖 굴욕을 다 겪게 되죠. 전주에 갔더니 이제 상리들이 몰려와서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때려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현종이 이제 나중에 복귀하고 나서 다시 생각한 거야. 왜 이런 형상이 났냐?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고려 왕조라는 게 있기는 있다는 걸 인정해. 근데 고려 왕이나 중앙 명령을 호족들이 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야. 안 되겠다. 그래서 지방행정을 조직해서 왕권을 이제 강화시켜야겠다. 그런 일환으로 이제 뭐냐면, 이런 이제 그 지방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고려시대는 전국에 500여 개 군현이 존재했지만, 모든 군현이 외관이 파견된 건 아니다. 그래서 고려사 지지에 의하면, 고려 전기에는 수령이 파견된 주현이 이제 130개가 있고, 이에 반하는 속현이 370군 있죠. 그래서 아직도 중앙통치력의 그러니까 중앙통치의 지방통치가 침투가 불안정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영, 속현이 있는데, 또 이제 주현이 좀 큰 단위가 군이죠. 주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현의 큰 단위가 속분이 있어. 근데 요 관계, 주연과 주군의 관계와 속분의 속분의 관계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요게 이제 뭐냐면, 신분적 관계요. 신분적 관계.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남한요충 시기 때, 그 뭐냐면, 집의 호족들이 거기 주군이나 주현에 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그 주군 주현자에 관리를 꼭 파견한 거고, 나머지 그 밑에는 이제 주군 주현 밑에서 뭐냐면, 예속화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가 일어나면, 이게 이제 신분적 관계이기 때문에, 속군이 그 주현보다 더 크잖아요. 근데 주현이 뭐냐면, 속군을 통치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 그래서 이런 신분적 예속적 관계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내가 어디에 산다는 거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뭐냐면 그 제도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렇게 보증해 주는 것이 본관제예요. 본관제. 예전에 얘기했죠. 고려 초기 때 본관제가 이제 실시했다고 잠깐 이제 요거 관련돼서 좀 얘기하면 요걸 제가 빼먹고 예전에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해난교과서에 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본관제 실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본관제.
그래갖고 이제 여기 이제 고려 때 시험 본관제 있는데 태조가 그 당시 안동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삼태사에게 안동이나 본관을 주고 성을 내렸죠. 그래서 안동 김씨, 안동 건씨, 안동 장씨가 요때 생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 중에 김씨, 장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다 선조가 이제 해서 그렇게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주면서 본관을 이제 어떤 의미야? 본관은 이제 그 호족들에게 요 지역은 너희들 통치권을 준다. 그리고 요 본관을 받은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건 뭐냐면 그 지역에 벗어나지 못해. 고려 이게 중기 때까지만 했어요. 고려 중기 이후부터 무너지긴 했지만 자 그래서 본관은 원래 그 사람의 거주지나 출신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태조는 후삼국통의 전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유력 호족들의 특정 지역 본관을 삼게 하고 해당 지역의 지배권을 인정해줬다. 사료 속의 김행은 안동건 씨의 이제 뭐냐면 그 시조도 안동을 본관을 삼고 기존의 지배권을 인정받았고 고려인들 성씨나 이름 앞에 그 본관을 밝혔는데 본관은 이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영향 끼쳤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본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석현의 본관을 갖고 있다 뭐 그러면 나는 주연의 본관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그 아래 등급이에요. 예. 그거 이제 그러니까 되게 신분적이고 예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신분적이고 위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고려 중기 이후에 이제 뭐냐 유민이 발생하고 뭐 외적이 쳐들어오고 난민들이 발생하면서 사람들 이동이 이제 잦아지잖아요. 예전에 본관에서 이제 거기에서 막 살겠는데 근데 그게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면서 본관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고려 후기 때.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본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예전에 사람들 예전에 조상들이 거기 살았다는 의미야. 그래서 미양 박씨라면 우리 예전 선조들이 미양에 살았다 그 정도야. 그 의미도 이제 조선시대로 의미 바뀌게 돼요. 예. 자, 하여튼 이 본관제 관련돼서 근데 이 본관은 그 당시 신분과 같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제 또 볼게요. 자, 그래서 이들 속견들은 수령이 설치된 주연에 예속되어 중앙의 간접 지배를 받는 행정체계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려 중기 때 속견에 관문을 이제 설치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치약제를 보충하는 의도였는데 관문하는 것은 이제 유민들을 이제 뭐냐 많으니까 나중에 12세기 때 이 사회경제적 변화 때문에 유민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유민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관문을 파괴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유민 관리 감독도 있지만 점점 이제 뭐냐면 속편을 주연화하는 과정들을 했다. 고려 후기 때부터 쭉. 그래서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모두 이제 뭐냐면 군과 현의 관리를 파견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와 같이 고려는 중앙정부의 여러 군현주의 외관이 파견된 주연에 직접 하는 행정체를 이뤘고 주연하고는 속편을 가능하겠다. 그러나 주연할 수가 적지 않아 이들을 좀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 단위 행정기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게 개수관을 이제 삼았는데 그 몇 개의 큰 군현을 개수관 삼고 그 제한적 기능에서만 그 중간기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수관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좀 도표에서 그리자면 자, 원래는 이 중앙이 있고, 그 다음에 주연이 있죠. 주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주연은 상소 부고가고, 속군을 이제 뭐냐면, 어, 통제해요. 예. 여기 뭐, 주군이라고 또 할 수 있고, 여기는 주현이라고 할 수 있죠. 속군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점점 이제 뭐냐면 늘어나기 시작해. 수가. 아, 그러니까 요네들이 이제 수가 늘어나니까 이걸 다 이제 여기에서 커버를 못 하는 거야. 예,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중간 단위의 이제 행정적으로 되는데 이 중간 단위 행정이 어떻게 되면 여기 정도야. 예. 그래서 이제 중간 단위의 행정기구를 뒀다. 아, 그래서 이제 중간 단위 행정기구는 뭐냐면 좋냐면 기존의 큰 단위 행정구역 있죠. 거기에 이제 중간 단위 행정구역에 도부, 목 이런 이제 중간 단위 행정기구 여기에 둔 거야. 경은 이제 뭐 상경 같은 거, 그리고 도부는 군사 관련된 거. 원래 목은 행정 중심지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얘네들 그 간직에다가 목사 뭐 이런 간직에다가 뭐 또는 이제 뭐냐면 개수관이라는 이제 지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관계면 주연하고 그러면 중간 단계 이제 개수간의 그 관계 뭐냐? 이 주연 수령하고 개수간의 관계는 일종의 상하 그 관계가 아니에요. 훈계는 개수간이 더 높을 수 있어. 얘네들 큰 행정단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하 관계가 아니고 다만 이 개수간은 옆에서 보조해주는 존재야. 어떤 특정한 업무들만. 그래서 그걸 이제 주연이 맡은 업무 중에 특정한 업무들을 보조해주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간 행정기구가 좀 약했어.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간 행정기구에 도가 있었잖아요. 그 도가 이제 사가 그 관계도 이제 많은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 그 고려 시대에는 이제 중간 행정기구가 상당히 개수관 역할이 좀 약했다. 그래서 일부 주연의 업무는 이제 떼가지고 이제 대신 좀 해주는 이 역할이었다. 뭐 축가사절 파견이라든지 지방인재 추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중재수 수송 같은 제한된 기능만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개수관 나중에 고려 후기 때 뭘로 바뀌냐면 그 군사제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선 초기 때 군익대제도가 연결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중간기구에 약했다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개수의 역할이 나오죠. 일반 군인을 통할하면서 항공을 성상하거나 항공 성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방 인재를 이제 추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건 과거시하고 관련된 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옥수 추방. 그래서 이제 중재수를 수송해 주는 거. 이렇게 있고 여긴 빠졌는데 상포 진화가 있어요. 플러스하면 황포 진화는 뭐냐 축하사절 파견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뭐 같은 군현이라고 하지만 고려의 군현제는 개수관과 일반 주현 그리고 속현의 누충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점차 속현에 대한 외관의 징파로 주현의 수가 많아지자 지금까지 개수관의 군현 투가 너무 허술해 호가적인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좀 짜여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중간 행정기구를 뭘 뒀냐면 오도와 양계를 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오도와 양계가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예, 오도 양계.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도는 이제 남도를 가난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양계가 북쪽 지역을 가난하죠. 그러니까 북부 지역에 양계, 남부 지역에 오도를 설치했는데 양계 최고 높은 사람은 병마사. 그다음 오도에는 안차사가 있어요. 안차사. 근데 이게 병마사는 나오는데 권한이 있는데 이 안차사가 좀 문제야. 이 안차사는 처음부터 권한이 컸던 것은 아니에요. 주로 이제 5품 이상의 관리들 임시로 파견해. 감찰 목적으로 파견한 거야. 감찰해갖고 완전 감찰 구역을 도라고 했어요. 도. 근데 고려 중국에 거치면서 이 안찰사 권한이 점점 커지고 이름이 이제 간찰사로 이제 바뀌면서 점점 뭐냐면 상주 이제 지방관이 된 거예요. 예전에 파견직이었는데 중앙에서 파견직인데 근데 이제 상주 지방관이 되면서 이제 권한이 커지면서 나중에 고려 시대에 거쳐서 이제 조선 시대 넘어가면 이게 뭐야? 권한이 점점 커져서 간찰사가 된 거죠. 도는 이제 감찰구역인데 이제는 상행정구역이 된 거고요. 이거 진짜 보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약간 이제 당나라 때 그 제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요거 나중에 좀 얘기하고, 아니, 당나라 때 제도가 아니라, 뭐죠? 그, 한나라 때 제도가 비슷한 것 같아. 주의 그 권한하고 비슷한 건데,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북부지방은 국방상 필요에 의해서 일찍부터 군사적 양계병마사가 이제 설치되고, 군현도 방어사주, 그 다음에 진으로 구성된데, 남부지방은 좀 늦게, 예종 때부터 민사경 5도 안차사가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군현도 일반적으로 군현, 이렇게 많은데, 여기 좀 볼 게 뭐냐면, 도는 좀 일찍이 설치해서, 이게 도가 언제 정확히 설치되는 건 의견이 맞는데, 아마 이제 여기에서 딱 보니까, 최고 높은 간찰사잖아요. 아니, 그 도의 제일 높은 사람이 병마사죠. 그 도병마사가 이제 설치된 시점이 현종 때거든요. 네. 왜냐면 도병마사 명칭이 병마사 가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현종 때 설치된 것 같고 좀 더 늦게 이제 예종 때 이제 뭐 설치된 게 5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5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크게 이제 현종 때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좀 완비된 것이 예종 때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남부지방은 좀 늦은 예종 때 민사행정기구 5도 안차사가 설치되어 그 밑에 군현도 일방적 주부 군효로 반영됐다. 자, 그 이로써 이제 정계 중간기구 미수성을 극복함에 따라 고려 지방제가 완비되었고, 그다음 아직도 중간기구가 그 지역에 따라 도와 계의 차이가 있어요. 이원조 구성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걸 삼원조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도와 계가 있고 그다음에 계경 중에 경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삼원조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뭘로 도로 통합이 되죠. 팔도 체제로 통합이 됐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개성부를 이제 직접 통치하는 등 그 전국의 지배 방식이 일어나지 못한 점 당시 이제 뭐냐 속견의 강만이 존재한 게 고려제도의 미수성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고려제도의 미숙성을 이제 보면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어, 앞에서 말하는 이원적이든 삼원적이든 이 중간 단계에 이제 뭐냐면 기구가 뭐냐면 있었다. 그래서 이원적, 삼원적, 아까 도, 개, 삼원점의 경기까지 포함된 거죠. 중간 기구의 어떤 그런 걸로 편제됐다. 불완전한 이원적인 조직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조선에 비해서 뭐냐면 중앙의 어떤 지배력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지방의 이제 통제력, 중앙의 어떤 지방 통제력이 약했다. 통제력이 약했다는 건데 그 이유가 이제 제일 보는 게 주연보다 속편이 많았다는 거야. 물론 이제 수가 점점 늘어나서 이게 주연이 이제 이렇게 많아지긴 하지만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보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줄을 잠깐 읽어볼게요. 보통 경이라고 해갖고 그 고려시대는 상경제를 운영했죠. 상경. 그래갖고 세계 이제 수도였는데 자, 이 상경제의 특징을 보면 자, 서경, 동경, 양경이 있어. 네. 그래갖고 이제 상경주를 줬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데 정기상경은 이제 보면 개경, 서경, 그 다음에 동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후기상경은 개경, 서경, 남경이 되는 거죠. 이 서경을 중시 여겼던 건 태조 때 이런 이제 국진정책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태조 때 이후부터 그 신진세력들 있죠. 이 신진세력들 서경 인물을 많이 이제 채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묘초인한테 끊어지긴 했지만 서경 세력들이 신진 세력으로서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개경세력과 대립하는 구도를 이제 만들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본 게 정기상경은 동경, 경주였다가 나중에 이제 남경으로 바뀌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남경으로 바뀐 게 뭐냐면 남경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거죠. 숙종 때. 뭐 이런 것도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볼게요. 자, 9년에 그 지방 출신 호장, 보호장 등 향리를 임명하여 수령 밑에 말단 행정을 했고요. 향리는 주연뿐만 아니라 외관에 없는 속현이나 이 항소 부국에도 이제 설치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들은 원래 호족 출신으로 읍사에서 조세, 부역, 소송 등 행정사업을 맡았으므로 비록 수령의 보좌였지만 실권이 커서 때에 따른 백성들 침탈하는 그 패단이 많았다. 그리고 이 항해로 구성된 사람은 원래 호족 출신이야. 그러니까 호족들은 원래는 이제 상급 호족들은 중앙에 가서 이제 몽골 귀족이 되고 중하급 정도는 뭐냐면 향리로서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이 고려시대 향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피를 공급을 시켜주는 거야, 중앙관리. 그래서 향리는 그 당시 각월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향리들이 계속 뭐냐면 각월 통해 합격해서 중앙에 만약 끊임없는 새로운 피를 공급해주고 이들이 또 뭐 문벌 귀족이 되면 그 밑에 있는 또 향리들이 계속 하고 그래서 신진사대부들로 요 향리 출신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딱 조선을 건국하니까 자기들이 올라왔던 이제 그 사다리들 집어쳤죠. 그래서 사다리 치워버렸죠. 예, 그래서 향리를 이제 과거시험을 못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에 고려왕조는 이들 항리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지방 출신인 중앙고관을 사신관 임명해서 항리를 통제하게 하고 그다음에 항리 자제를 기인으로 삼아서 상경 수의하는 방법을 취했다. 따라서 고려시대 항리는 지방고족의 지위에 점차 하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향소 부국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향소 부국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준에서 언급이 됐어. 그래서 신라시대 때도 향과 부국이라는 게 있었죠. 부국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려시대 때도 향부국이 있고, 그 다음에, 신라시대에 없는 소라는 게 있어요. 수공업단지죠. 예.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신라시대 향부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양인설과 천인설이 있는데, 양인설은 이제 뭐냐면, 신라 양인은 그냥 양민이었다. 하면, 왜냐, 그 구년 단위에서 좀 약간 곤란한, 그 편제하기 어려운 작은 지방 단위의 향부국을 삼았다는 설도 있고, 아니, 천민설이다. 이런 설도 있죠.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설 있어. 양인설이 있고 천인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양인설은 이제 이들은 신분상 양이었지만 여기천 해갖고 천대를 받았다. 천인설은 천민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신분상이란 이런 게. 근데 이제 인구의 40% 50%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뭐냐면 향수 부국민인데 이들 다 천민을 하면 국가가 어떻게 유지되어 있냐. 그래서 최근에 식량 역천설이 많아요. 신분상 양이었지만 여기천에서 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향소부, 그러니까
향소 부국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장처까지 이제 추가돼서 장처는 이제 그 왕실 이제 장원을 얘기하거든요. 여기도 이름이 좀 고됐나 봐요. 그래서 향소 부국 장처를 통칭해서 그냥 부국제라고 해요. 부국. 그래서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차별되고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요게 예전에 한번 소와 관련돼서 한번 시험문에 나왔어요. 소의 명칭과 관련돼서 시험문에 나왔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